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장이 가지는 고유 기능 두 가지가 자원 배분의 기능, 교환의 기능, 이 두 가지는 고유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 뭐가 교환되죠?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경기 침체 시에는 부동산 평가를 통해서 막교환이 이루어져요. 서울 아파트와 뭐 양평 땅 막교환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매매와 우리가 임대차가 있죠. 그래서 소유에 있어서 우리 매매, 그리고 임대차에서 뭐 전세, 뭐 이런 또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보, 매도자, 매수자, 투자자들에게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 불러본 가격을 뭐라고 하죠? 호가라고 해요. 처음 불러본 가격을 호가.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예? 처음 불러본 가격인데 매도자는 처음에 5억을 불렀어요. 매수자는 처음에 얼마를 불렀다? 3억을 불렀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럼 가격의 격차가 너무 크죠. 2억이니까. 그럼 거래가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이 매도자, 매수자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가 투자자나 건설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매도자가 제안한 가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하락을 할 것이고, 매수자가 제안한 가격은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우리는 상승을 해요. 그래서 처음 불러본 가격이 이게 뭐죠? 파괴되면서 수정이 되면서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점 이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디서 우리는 사억에서 거래가 체결이 된다. 그래서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뭐죠? 우리는 하한 가격, 또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억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기능을 가져요. 가격 형성의 기능을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토지는 용도면에서 비슷하면 대체가 가능하고 또 경쟁이 일어나죠. 지속적인 토지의 대체 경쟁을 통해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이나 질이 우리가 조정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경제 활동 주체에 토지를 빌리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지대인데, 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유형,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기능이 최근에 가끔 출제를 합니다. 지문상에 좀 주의하도록 하시고,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우리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도 출제했는데,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여러분이 배우셨던 2주 전에 배우셨던 이 토지의 특성이죠.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른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요, 토지 특성에 연관되다 보니까 내용은 쉽게 출제를 합니다. 당연히 올해 시험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지 특성 중 우선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뭐다? 이동할 수 없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무슨 시장? 국지적 또는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국지적 지역 시장. 여러분, 우리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국한된다.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시장을 형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가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임장 활동화가 강조가 되죠. 자, 그럼 올해 시험에도 여기서 또 출제를 했는데 뭐가 출제했느냐면 우선은 하나를 좀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데 용어를 부동산 시장, 이 시장을 우리 마켓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용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누어질 수 있죠. 그럼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형상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시장에 뭐라고 한다? 분화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용도에 따라 이 시장에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분화가 됐어요. 그럼 이러한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이 각각의 시장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 여기에 마켓이라 하면 이 각각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 각각의 시장을 서브 마켓이라고 해요. 서브 마켓. 예? 요것을 더 한 단계 낮은 시장. 이것을 우리 번역을 하면요. 하위 시장 또는 무슨 시장이냐면 부분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시장이 했습니다.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무슨 시장? 부분 하위 시장이 뭐가 된다? 형성이 된다. 자, 용어 배웠네요. 시장의 분화라는 용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 시장의 분화 배우셨고 이 각각의 시장을 뭐라고 한다? 요거에 비해서 서브 마켓, 부분 하위 시장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부동산 시장을 또 우리는 뭐에 따라서 권리 형태별에 따라 매매 시장, 우리가 전세 시장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부분 시장이잖아요. 매매 시장, 전세 시장, 부분 시장인데 그럼 부분 시장, 이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어요. 그럼 또 수요와 공급량이 서로 같지 않으면 뭐죠? 불균형. 그래서 전세 시장, 예를 들어서 부분 시장인 전세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지문을 여러분이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어디서 나온 지문이에요? 여기서 나온 지문이죠. 국지적 시장에서. 그걸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나오죠? 우리는 토지, 이용의 또 여러분이 또 앞에서 배웠죠? 토지 이용에서의 외부성, 외부 효과라고 해요. 자, 외부 효과 배웠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토지 가격은 뭐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 토지용의 외부성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인근에 대규모 생태 공원이 조성되면 쾌적성이 높아지면서 그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은 여러분 좋은 영향 주죠. 긍정적 또는 플러스 긍정적 외부 효과 뭐 이런 겁니다. 외부 효과가 영향을 줘요. 자, 그리고 또 개별성이 있어요. 개별성. 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상품은 여러분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부동산 상품은 뭐죠? 비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표준화가 어렵거든요. 부동산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그래서 시험 지문에 우선 이게 또 많이 내죠. 대체 가능성이 많다, 적다. 네? 적죠? 네, 대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비표준화로 인해서 대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네? 또
비표준하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유통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 비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돼요. 예? 뭐가 돼? 유통기구가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비조직화를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여러분 거래 시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부동산 상품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해요. 여러분이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보관한 창고에서 공급을 늘려주면 되거든요. 바로 자 여러분 우리 물 하면은 뭐 좋아해요? 생수? 야 진짜 생수 물을 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생수 중에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46%가 있어요. 삼다수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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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제가 살고 있는 예? 그 옛날 동네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요. 조천읍에 이쪽인데 이 삼다수가 46%인데 지금 생산 중단하고 있어요. 삼다수 지금 중단한 지 한 4, 50일 됐어요. 예? 근데 옛날 같으면 계속 할 텐데 거기 저 공장에서 어떤 분이요 일을 하시면서 이제 부주의죠. 부주의로 해서 사망을 한 거예요. 기계로 인해서 사망해서 문제는 그걸 뭐 부주의로 사망한 걸 빨리 뭐 생산 가동을 하면 되는데 예? 생산 가동을 허가를 안 내줘요. 옛날 같으면 그 무슨 허가 받을 것도 아닌데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생산 중단하니까 삼다수 가격이 뭐야? 수요는 많은데 공급 안 되면 가격이 올라야죠. 안 올라요. 그 가격이지. 왜? 이미 생산한 걸 창고에 뭐 보관을 한 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도매상, 소매 계속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도 이제 공급하는데 지금 2달 가까이 가니까 지금 재고 물량이 다 바닥에 났어.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이나 저 어디 가면 없어요. 삼다수들이 요즘 홈플러스 할인점가도 없습니다. 예? 재고가 다 물량 바닥 났어요.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아직까지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그 조사해서 빨리빨리 가동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예? 재고가 어디 있어? 예? 수요가 증가하면 재고 있다가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가격은 뭐한다? 폭등하지. 그 부동산 상품은 가격 통제가 어려워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그래서 뭐도 발생해? 그러면 투기도 발생도 하죠. 시장이 뭐가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러한 개별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또 뭐가 되냐 하면요.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요. 거래에 뭐가 있다? 비공개성이 있어요. 비공개성. 뭐죠? 은밀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강해요. 부정적 인식도 강하고요. 또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거래 내용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기 보면요 웃기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 저 뭐죠 이제 여러분 다운 계약서 쓰시죠. 우리가 보통 중개업소 하면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 쓰신 분도 있고 다운 계약서 쓰신 분도 있는데 그거 일반 국민 처벌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장관 자기들은 하는데 왜 일반 국민들은 처벌하고 장관은 처벌 안 해? 맞잖아요. 뭐 보세요. 대법관도 하던데. 법관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썩었지. 그 대법관 그거 인정하면 안 되지. 법관인데. 그것도 대법관인데. 왜 다운계약서 쓰는 거, 그럼 그거 불법이야, 합법이야? 불법이죠. 불법은 하면 안 되지. 그럼 여러분 불법하고 처벌할 수 있어요? 대법관도 처벌 안 하는데? 맞잖아요. 못하지. 그럼 주장하면 돼. 대법관도 처벌 안 받았습니다.
우리 무죄입니다. 주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웃기는 사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뭐다? 백이 없으면 처벌받고, 백이 있으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회지.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하고 뭐 벌금이 3배? 전매한 사람 왜 처벌 안 해요? 아, 장관도 처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든지. 위에서부터 처벌해야 밑에도 뭐야? 처벌할 근거가 있지. 우리나라 잘못됐어요. 그 부동산 어떻게 해요?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운 나쁘게 걸렸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주변 사람이 신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부동산 거래하면요, 여러분이 이런 건 잘 기억합니다. 본인이 직접 돈 준 건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국세청에서는요, 여러분 한 7, 8년 지나면 여러분에게 이 그때 거래 신고 가격과 거래 가격 반대 가격 차이가 있다. 좀 의심스럽다. 7, 8년 지나서 바로 전화합니다. 바로 전화 안 합니다. 7, 8년 지나서 전화해서 묻습니다. 몇 년도 거래하셨는데 얼마에 거래하셨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돈 준 거 얼마 딱 나옵니다. 예? 출두하십시오. 서류 갖고 바로 나옵니다. 서류 갖고 출두 나옵니다. 예? 걸릴 거예요. 뭐 양도소득세 탈루 바로 걸린 겁니다. 10년이잖아요. 제척기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조용히 있어야 돼. 10년 동안 서로 잘 보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제 거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쓰락하거든요. 여러분 보고.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 예? 뭐 증여, 상속 요거 탈루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개별성은 요 3가지 중에서 요 2개가 좀 시험 지문에 좀 자주 출제를 해요. 작년에도 여기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지문. 자, 우선 또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가격이 뭐죠? 비쌉니다. 자, 가격이 비싸죠. 고가의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참전. 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또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돼?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거 탈루 뭐 할 수도 있고 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서 나는 정기예금 여기서 자금 얼마 조달하겠다. 그리고 전세 자금에서 얼마 조달하겠다. 그리고 은행 융자 얼마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 세. 자금 조달 계획서 보면 자기 자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있어? 차입금이 있거든요. 조달하고 그럼 부모도 증여받으면 증여도 적어야 돼. 왜? 증여세 이런 걸 내야 되니까. 예? 그런 걸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예? 부부가 청약 통장 다 했어요. 우리 확률을 높게 해서 둘 다 신청하자. 신청을 했어요. 부부가 신청했는데 와이프 되신 분이 당첨됐어. 아파트. 당첨되면은 이분은 어떻게 돼요? 돈을 계약금 내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내잖아요. 내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가정주부인데 돈을 벌지를 못했어.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돼요? 받아서 어떻게 돼요? 돈을 충당했어. 뭘 내야 돼? 증여세 내야 돼. 예? 걸려 이제 다. 예? 여러분 부부 사이 안 돼. 다 증여세 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분양을 받아서 일정 기간 지나서 뭐를 하면 돼? 공동명의로 바꾸면 돼. 예? 서류 한 7, 8개 갖춰서 공동명의로 바꿔보시면 분양받았어. 예? 그럼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로 적게 내고 또 뭐야? 자금 조달에 있어서 요것도 어떻게 돼? 세금도 적게 내는 게 증여 이런 것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처음 배운 것부터요. 분양받으면요, 공동명의 할 수 있어요. 서류 갖춰서.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하여튼 자금 조달이 중요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의 가능성,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전문용어로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관련인데 요거는 뭐와 관련 있죠? 우리 은행의 뭐죠? 대출금리. 우리 금리라고 하는 건 다 대출금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배우는 지금 금리는 다 무슨 금리? 대출금리. 대출금에 대한 대출 이자의 비율, 대출금리를 얘기합니다. 금리.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우선은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요. 또 가격이 비싸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매수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또 매도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문용어로 황금성이라고 해요. 황금성. 이 황금성 면에서 곤란해요.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매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매매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매매 기간에 뭐를 간다? 장기성을 가져온다.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자, 이런 특성이 있고, 또 어떤 특성이냐면요,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또 각종 제도적 측면의 특성으로 인해서 법적 제한이 많아요. 법적 제한이 많다 보니까 제한이 많을수록 공급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법적 제한이 많을수록 저하가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또 부동산 시장을 또 불안전하게 만듭니다. 법적 제한이 많을수록 가격 왜곡이 심해요. 그렇죠? 우리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토지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에 왜곡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죠.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좀 주의를 해두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정부가 어떻게 돼요? 뭐 요즘 뭐 뉴스 보니까 뭐 3기 신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대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인데, 뭐 3기 신도시 뭐 4-5개를 조성해서 발표한데, 문제는 발표 예정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예? 거기에 뭐 공공주택을 뭐 짓는 그런 뭐가 있으니까 반발을 하죠. 쉽지가 않아요, 이제 신도시라는 거. 웃기는 건요, 우리가 전에 정부 마지막 신도시가 동탄 신도시로 해서 대규모 택지 공영 개발은 앞으로 안 하겠다 했는데 정부가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떨어지지 뭐. 그래서 요즘 3기 신도시를 뭐 개발한다, 뭐 요즘 교통노선 뭐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자, 정부가 어떤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발표를 하면은 발표된 그 지역의 집가는 어떻게 돼? 오르죠. 개발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원래 이 효율적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처음 나타난 이론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정보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효율적 시장인데,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은 시장의 가치에 반영되고 있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시장을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요. 약성, 중강성, 강성인데 3년 연속 강성에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 강성 정답, 올해도 정답. 또 3년 전에는 약성에서 정답. 정답 지문을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과거의 정보, 과거 이미 발표된 정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약성. 자,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을 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증권회사에 가서 A라는 회사 오늘 주식 가격이 어떻습니까? 물으면은 어떻게 돼요? 주식 가격 오늘 얼마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으면은 분석된 자료를 보여줘. 과거 2개월부터 오늘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 주가가 어떻게 될 건가 예측한 걸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런 분석이 기술적 분석이야.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그런 분석이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자, 이 지문을 우리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거 27회 시험 정답 지문이에요. 27회 시험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초과이윤은 뭐예요? 총수입. 자, 총수입이 총 비용보다 뭐 한다? 크면은 이때는 뭐가 발생하죠?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총수입과 총비용이 서로 같다. 이때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 이때를 뭐죠? 정상 이윤.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은 뭐다? 획득이 뭐다? 가능하다. 자, 여기 지문에서 하여튼 여러분 요 지문이 많이 출제하거든요. 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그런데 뭐를 통해서는? 우수한 정보. 어떤 정보? 여러분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의 우수한 정보는 어떤 정보가 우수한 정보? 약성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공개되는 정보와 미래의 정보는 우수한 정보야. 이러한 우수한 정보,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비공개되어 있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해요.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를 하면 뭐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뭐를 통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에다가 더해줍니다. 더해줘서 뭐죠?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 자,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또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와 현재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또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또 묶어서 뭐라고 하죠?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요거는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즉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야.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럼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자, 삼성전자가 사업계획,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가지고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 또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뭔 얻을 수 없다?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 또 정상 이윤,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또 과거와 현재 정보만 반영됐거든요. 그럼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미래의 정보,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하면 또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죠. 자,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주식시장에 회사 오너, 대표예요. 주식시장에 어떻게 돼요? 좋은 정보를 어떻게 돼요? 공시를 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미리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싸게 샀어요. 그래서 그 공시를 해서 주가가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팔았다. 미공개된 정보 이용했죠? 오너가. 그럼 그것은 뭐다?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 쇠고랑 차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비공개된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주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비공개된 정보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자, 그래서 공표된 정보가 있고 또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자, 아까 있죠. 기업의 비공개된 아직 주식시장에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인데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자, 그러면 공표된 정보. 예? 예? 공표되지 않은 정보거든요.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다 반영이 된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자, 작년 정답입니다.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작년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출제했어.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작년 시장. 개념을 묻는 거예요. 개념. 올해는 또 뭘 출제느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뭐다? 존재하지 않아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어요. 근데 올해 시험에 뭐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었어. 올해 시험. 근데 약성이나 중강성 이런 경우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우수한 정보 이용하면. 근데 강성은 우수한 정보라는 게 없어요. 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우수한 정보가 있다 없다? 강성 우수한 정보가 없어. 그냥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에서 지금 계속 시험 지문에 출제하고 있다. 여러분 30회 시험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93페이지로 가시면 밑에 할당적 효율성이 나와요. 자, 할당적 효율성을 보면은, 자, 우선 할당은 배분이에요. 그러면 할당적 효율성은 자원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할당적 효율성, 간단히 얘기하면. 할당은 배분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걸 번역을 한 거거든요. 번역을 좀 미스한 건데, 요것은 뭐다? 배분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제 원어가 요거거든요. 요걸 번역을 처음에 하신 분이 좀 잘못해서 그래. 예? 디스트리뷰션이 여기 분배야. 몫을 나누는 분배가 디스트리뷰션. 여기 할당이야. 번역 미스야.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번역을 잘못한 거지 처음에. 그래서 요 단어도 배분이라는 거예요. 자원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뭐 자원은 배분이고 목 소득은 뭐다? 분배야.
예? 몫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용어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 부동산을 샀어요. 매수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뭐죠? 임대료 수익률. 임대료 수익률. 자,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이제 부동산이 없으니까 어디 자본시장에 투자를 했겠지. 그럼 미리 불확실성이 투자하니까 위험은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고려한 또 수익률이 나오겠지. 자, 이때 우리는 상가 임대료 수익률이 7%고 매도자가 자본시장에서 위험을 감안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5%다. 그럼 어디가 높아요? 여기가 높죠? 5%보다 이게 높잖아요. 높으면은 돈은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먼 쪽으로 높은 쪽으로 이동해. 그럼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이 이동해. 자금이 이동을 해요.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투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5억이었다가 뭐 10억으로 또 뭐 한다? 상승을 하죠.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급등하지. 그럼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 수익률은 분모는 수익률을 물을 때는 분모는 투자 금액.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바로 투자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투자 금액도 얼마? 10억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리는 임대료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순수익은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매월 1년 약정 기간 동안 계속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일정하다고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체 순수익은 일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투자 금액이 오르면 수익률은 이전보다 뭐 떨어지지. 그래서 7%에서 수익률은 뭐 한다? 하락을 해요. 언제까지 하락을 하느냐? 임대료 수익률 요 얼마? 요 5%와 서로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해요. 네? 시장에서. 근데 반대로 요 수익률이 3%다. 임대료 수익률이 3%다. 요게 컸다. 매도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컸다. 그럼 또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또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또 뭐가 돼요? 또 돈이 이동해요. 그러면 돈이 이동하면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 수익률이 높은 쪽, 이쪽에 투자하니까 시장의 수요는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 투자 금액은 그래서 5억에서 3억으로 하락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우리 임대료 수익률. 자, 임대료 수익률은 투자 금액, 분모는 투자 금액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순수익은 여긴 일정한데 투자 금액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5억에서 3억으로 하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익은 일정한데 투자 금액이 적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가겠지. 3%에서 점점 상승을 해요. 언제까지? 또 5%와 서로 같을 때까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요 수익률이 서로 뭐 할 때? 같다. 수익률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에 뭐가 발생했다? 균형이 발생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의 균형이 발생하면은 자금의 이동이 없는 상태. 자금의 이동이 없는 상태인 균형이 발생했을 때를 이때를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해서 할당적 효율성.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및 다른 투자 대안에 투자했을 경우에 위험을 감안을 하여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과 다른 투자안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서로 뭐 하도록? 같도록 균형 있게 자금의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당적
효율성.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할당적 효율성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우리 시장은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 크게 둘로 구분해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구분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이상적 시장이에요. 현실에 없어요. 현실의 시장은 다 무슨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어디에? 자원이 또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아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이 문장은 맞는 질문. 여러분, 우리 논리학에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논리학에서 A는 B다, A는 B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 참, 거짓, 참인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A가 B 안에 포함이 되면 돼요. 이 문장이 맞는 지문이 되려면.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A야. 할당 효율적 시장은 B야.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 어디 포함이 돼?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이 되면 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아요. 근데 역으로 갑니다. 역. 자, 요 위에 있는 그림 보면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은 이 말은 맞나? 이게 확인 또는 틀린지. 왜 틀렸느냐? 이 할당 효율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이 문장은 거짓이야. 틀린 질문. 그럼 왜 틀렸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이 빗금친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빗금친 부분.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빗금친 부분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부동산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 빗금치 부분이 있게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이걸 없다고 출제합니다. 이거 한번 또 정답 물었어요.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는 거. 그럼 왜 그러냐? 자, 여러분이 정보의 가치, 이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 일치하면요,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는 이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초과 이윤이 있으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고, 초과 이윤이 없어야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면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우수한 정보, 여기 우수한 정보 아까 나왔는데,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1억을 얻었어요. 자,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더니 초과 이윤이 1억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우수한 정보죠.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즉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억 들었어요. 비용 1억 드는데 또 이윤도 1억 얻었어요. 그럼 서로 쌤 같죠? 그러면 이때 시장을 뭐라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초과 이윤과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서로 같다. 일치한다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또 있다에 동그라미. 우리는 또 시험에는 없다 이렇게 내잖아요. 자, 독점은 여러분 불안정 경쟁 시장은요. 기업 불안정 경쟁은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거든요. 독점은 하나입니다. 독점은 하나. 한국전력처럼. 그래서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투자자에게 똑같다. 동일하다면은 똑같으면 뭐야? 초과인이 없지 뭐. 그러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자,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없거든요. 초과인이 없기 때문에 뭐 또 이 지문도 또 시험에 26회 또 정답 물었죠. 과대, 과소, 평가된. 여러분 초과인이 없기 때문에 과대,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 없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 없다. 그 3번 정보가치 바로 위에 나와 있나요? 7번에. 자,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인데 하여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여러분이 95페이지에 그 계산 문제, 정보가치 계산하는 문제 원래 출제를 했어요. 29회 시험에. 근데 29회 시험에 출제한 그 문제가요. 29회 시험 원래 정보가치 계산 문제 출제를 했거든요. 그걸 우리 10월달 마지막 우리 강의 때 풀었어요. 마지막 강의 때 시험은 2년 후로 냈거든요. 우리 본 10월 27일 시험에 2년 후로 냈는데, 예? 그 2년 후 그 문제를 저희들이 10월달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 4회차에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출제위원은 저는 6억 500만 원, 저는 얼마나 했더라? 뭐 650만 원, 하여튼 그 냈는데 그걸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출제했어. 예? 예? 그래서 계산은 똑같은데 2년 후. 그래서 꼭 똑같이 내면 뭐 하니까 숫자만 약간 하나 붙여서 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은요 2년 후 내니까 전부 1년 후로 계산해. 나누기를 1.1로 나눈 거야. 1.21로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틀리신 분이 많았어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치 계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원래 안 내니까. 여러분 30이 안 내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이 기본 요 개념 쪽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입지로 가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몇 페이지로 가냐 하면은 102페이지로 갑니다.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